안녕하세요. 교육진입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시작해야죠. 좋습니다. 네, 우리 아무래도 그 내신 기간 중이라 그렇죠? 그렇죠. 혜림 쌤. 네, 우리 갑자기 스튜디오가 썰렁하네. 그래요. 갑자기 색깔도 전부 다 이렇게 뭐 무채색을 왜 입었어요? 그래요. 봄인데. 네, 화려해야 되는데. 근데 그 꽃색깔 옷은 차마 못 입겠더라고요. 남자가요? 네. 저는 못 입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오늘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2023학년도 올해죠? 네, 그렇죠. 올해 대입에 대한 어떤 일정이죠.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뭐 대통령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취임식을 하시는데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올해 입시가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많은 그 언론이라든가 입시 전문가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이 새 정부가 들어와서 뭐 저저쩌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 고2는 현 고2는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고등부 어머님들은 그 이전의 제도에 따라서 입시를 치러지는 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정부의 교체, 정권의 교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교육제도의 변화는 초중등입니다. 그죠. 특히 초등.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상 크게 달라지는 어떤 요소들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한 변화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거의 예전부터 예고 방송을 드렸지만 이제 거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가 바뀌는지 바뀌는 것이 주는 의미가 뭔지 초, 중등 학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될 교육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조만간 특집 방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 현재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변화가 없다. 특히나 고3은 무겁다. 그렇죠.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정시 확대 40% 그리고 이제 수시 2월까지 했을 때 거의 한 5대5 되는 어떤 흐름, 트렌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특기할 만한 변화들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들 그렇죠? 요건 좀 우리가 기억하자. 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려고 특징을 오늘 좀 간단히 한 거죠? 그렇죠. 해주시면 돼요. 일단 저만 먼저 인사 먼저 드릴게요.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민우님은 항상 빠뜨려. 저만 먼저 인사드렸습니다. 전 민우입니다. 나도 해야죠. 예. 23학년도 제가 이제 저번 우리 그 가타민 세계에서 제가 공지를 했어요. 대학별로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거는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디테일한 그 시간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이제 큰 틀을 가지고 방향과 움직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걸 맥을 잡아주는 게 그런 걸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23학년도 전형에 있어서 먼저 수시잖아요. 수시 부분인데 녹록치 않습니다. 2023학년도. 녹록치 않습니다. 전체 선발이랑 전체적으로 뭐 보더라도 일단 수도권과 비수도권 보면은 뭐 크게 뭐 제가 몇 명까지 얘기 이제 안 하는데 수시 정시 다 늘고 있어요. 그다음에 비수도권도 굉장히 수시 모집의 인원이 전체 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시보다는 정시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상태. 수시를 계속 늘리고 있는 비수도권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서울대 특징적으로 하나인데 서울대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 정시 모집 30% 정도였는데 23학년도에 이제 40%가 넘었습니다. 정시 모집. 결국 서울대도 40% 넘겼네. 네, 넘겼고 또 저항 참 많이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정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 일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23학년 수시 전형 일정을 한번 보면 일단 원서 접수가 9월 13일부터 17일 3일간 진행이 되는 거예요. 9월 13일부터 17일 수시 원서 접수가 뭐 그 전에 이제 뭐 전략과 기획을 다 짜놔야 되겠죠. 그게 이제 여름 방학이라 보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나서 한번 틀을 또 잡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올 2023학년도 수시 전형 일정을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원서 접수잖아요. 9월 13일부터 17일 사이에 3일간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 전에 수시 지원 전략은 다 짜놔야 된다는 거.
가장 디테일하게 짤 수 있는 기간은 여름방학이에요. 그런데 올 여름방학은 길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업 일수를 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소서 쓰는 문제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등 부분들을 이 짧은 여름방학 기간에 준비를 좀 해놔야 된다라는 게 또 다른 예년 그 입시생과 좀 다른 좀 그렇게 좀 스케줄이 좀 빡빡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징으로 본다면 예, 학생부 종합전은 뭐 여전히 꾸준히 밀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부분, 특이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서울대 직윤이 있잖아요. 직윤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모집을 이렇게 보면 전형 모집을 보면은 일관 합산이었어요. 서류 70에 면접 3점 일괄로 이렇게 수능 최저까지 맞추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야 올해부터는 이제 1단계 3배수를 뽑습니다. 서류로요. 1단계가 못 뽑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1단계는 결국 서류 내신일 거 아니에요. 직윤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내신이 좋은 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일단 뭐 소리에는 비교과도 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들어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직윤이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좀 많이 좀 필요로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또 세 개 영역 각 2등급이었는데 이제 3개 영역 합 7로 조금 서울대가? 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도 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다운된 만큼 단계별로 일단 모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으로 좀 넘어가면 역시 이 부분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굉장히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학교장 추천 작년 22학년도부터 처음 시도했죠. 학생부 교과를 학교장 추천으로 학교별로 이제 뭐 예를 들어 3% 4%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조금 학교들이 그 추천받는 비율을 좀 늘리는 것 같아요. 추세가 지금.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 좀 이제 좀 굉장히 좀 많이 적극적으로 대학들이 그거를 활용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엊그저께인가 뉴스를 봤더니 뭐 의대 가는 그 아이가 고3 때 쓴 리포터가 이게 고3 학생 실력이 맞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서 학종은 조금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제 학생부 내신 성적 뭐 이런 그다음 수능 체제 이런 거로 많이 또 대학에서 뽑으려고 하는 것 같고 논술은 역시 뭐 감소 추세에 계속 꾸준히 감소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또 논술 전형을 또 신설을 했네요. 이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또 논술도 그렇게 또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수시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특히 의학 계열이라든지 다른 공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학교장 추천 전형은 내신도 있지만 또 뭐 하나 붙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수능 체제가 거의 다 붙어 있는데 수능 체제들을 조금 많이 완화시켰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뭐냐면 수능에 대한 부담을 줄어든다는 건 내신의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올 2023학년도 수시 전형에 있어서는 예년과 다르게 굉장히 좀 녹록치 않은 그런 좀 상태가 좀 만들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야 그러면 결론을 낸다면 뭐냐? 어떤 아이들이 유리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수능 체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론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특이사항은 홍익대 세종 캠퍼스죠. 네네네. 세종 캠퍼스가 논술 전형 121명을 네. 선발한다는 거죠. 네네네. 이거 121명에 100대 1만 계산하더라도 12,100명의 원서 접수 대금을 홍익대가 취할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서경대도 논술 전형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를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포를 날리는 대학들은 아마 이걸 계산을 한 게 아닌가. 그렇죠. 중국 유학생들이 요즘 코로나로 한국 입국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맞아요. 12,100명이면 원서 대금 접수로 중국 유학생들의
부족분을 학교가 재정적으로 메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제 혼자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갑작스럽게 맥락 없이 뭐가 툭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대학들이 입시제도에 대한 변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확실히 기억하시겠네요. 그죠? 121명이 뽑혔다는 거. 그래서 논술 전형은 퇴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신이 아주 안 좋거나 그런 학생들,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이 매우 안 좋거나 이런 학생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소수적 형태의 수시제도로 논술이 좀 굉장히 격화되어가는 흐름이고 올해도 여전히 대세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이 대한민국 입시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의 미미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과 전형과 네. 학종 전형의 경계가 슬슬 무너지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무너지고 있다. 결국에 가서는 내신, 교과 내신을 베이스로 만들고 있다. 근데 이거는 학종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커서 생긴 문제예요.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이요. 네. 표창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논문 써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초창기는 그랬습니다. 네. 초창기는 표창장이 아니라 논문이었죠. 서울대 실험실을 빌려서 쓰는 논문 이런 게 영향력이 커요. 자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런 것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교과가 100개의 비교과를 이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의 교과가 100개의 비교과를 이깁니다.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내신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학종도 내신이 좋아야 되고 교과도 내신이 좋아야 된다면 학종은 교과의 내신이 좋은 학생 중에서 전공적 합성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 그렇죠. 그래서 조금 구간으로 따지는 내신 전형. 그렇죠. 교과는 이거저거 없어. 그렇죠. 내신이 확실히 좋은 학생. 내신이 그냥 그 학생들은 이제 소수점 단위로 음. 마치 정시가 수능으로 소수점 단위로 자르는 것처럼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로 내신의 비중이 높다. 대신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또 수능 체제로 보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정량적 평가의 흐름이 좀 강한 전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전히 지금 그런 식으로 올해 입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말에 정시 인원 40% 확대 영향력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네. 올해는 서울대학교조차도 네. 40%의 정시 비중이 높아지고 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작년과 큰 틀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 현재 어떤 수시제도의 흐름 속에서 내신의 강화 추세가 보다 더 강조되어지는 올해 입시를 마주하게 되셨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기조는 2024까지도 살짝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어져요. 예. 네,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뭐 새 정부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결국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입시제도 전체에 대해서 크게 손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입시도 손 못 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제도 변화는 초중등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이 방송 꼭 참고하세요. 내신 고등학교 1학년 학생까지 큰 변화가 없으니 내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혜림쌤이 오늘 못 오신 거죠. 그죠. 그다음에 고3도 중간고사 끝났습니다. 기말고사 마지막까지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신이 안 좋은 학생 어떡하냐.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한 방송은 추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내신 기간 중이니까. 그렇죠. 내신에 좀 집중해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민우였습니다. 마무리는 또 민우를. 전 입시킬러 레오였습니다. 네. 예, 다음 주도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